안녕하세요, 실장입니다. 오늘은 이어폰 하나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난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어 그레이스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총 3번의 통수를 맞았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이 제품의 성능은 어떤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통수, 출시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리뷰했던 제품이 뱅앤올uf슨 11이었고 그 전이 H100이었는데요. H100이 뱅앤올uf슨의 기념비적인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었는데 H100이 나오고 조금 지나서 이어폰 뱅앤올uf슨 11이 출시가 되면서 케이스도 살짝 실버 하우징의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출시가 되었어서 저는 그게 어떤 이어폰계 H100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념비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베어 그레이스가 조금 지나서 작년 말에 출시가 되었고 이건 누가 봐도 가격부터 해서 디자인이며 홍보며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신경을 쓴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모양부터 이미 베어 그레이스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출시가 되었었죠. 이거는 11이 그 전 세대의 모델을 그대로 계승한 거랑은 완전 다른 기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11에 좀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더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왔을 때 그 호기심이 발동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배신감이나 호기심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가격이 176만 5천 원 정가 기준으로 176만 5천 원이 말이 되는 가격인가. 제가 H100 때도 이게 무선 헤드폰이 250만 원이 말이 되나?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때 후하게 평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선 이어폰, 무선 헤드폰의 고질적인 문제점 배터리라는 것을 교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제품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명을 연장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베어 그레이스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제품 당연히 아니고요. 그랬을 때의 무선 이어폰의 기대 수명은 제가 볼 때는 길면 3년, 짧으면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면은 휴대폰 오래 쓰면 배터리 방전돼서 못 쓰는 것처럼 무선 이어폰도 동일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브랜드들이 제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이 제품은 한 번 사면은 소모품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선 이어폰은 특히 가격에 저항선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 언더로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이엔드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100만원을 넘는 제품이 찾으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없죠.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뱅앤올uf슨에서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정품 가죽 케이스가 같이 출시가 됐는데 그거는 40만원. 이건 제가 아무리 11을 좋게 듣고 H100을 좋게 들었어도 케이스랑 이어폰 같이 하면 200이 넘는 거를 케이스를 안 산다고 하더라도 170만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스펙을 비교를 좀 해봤을 때 배터리 타임은 심지어 11보다 짧고요. 주파수 대역이랑 드라이버만 다른 그런 스펙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거는 패스하자. 이번에는 이건 아니다. 내가 이성이 있는 동물인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패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뷰를 찍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그걸 지금 갖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두 번째 통수를 맡게 됩니다. H100인데요. H100 얘기를 잠깐 할 건데 H100을 처음에 제가 리뷰를 할 때 초기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LDAC라는 상위 코덱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기대가 좀 컸었어요. 이미 음질이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서 코덱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 헤드폰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는데 작년에 LDAC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철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그거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고 환불도 요구를 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H100에 살짝 실망을 했지만 저는 잘 쓰고 있었으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뱅앤올uf슨이 보상안을 발표를 합니다. 초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뱅앤올uf슨 전 제품 50%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할인 금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300만원짜리를 사도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사도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뱅앤올uf슨 제품 중에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베어 그레이스가 지금 딱 170 얼마인데 거기서 할인 쿠폰 50%를 받는다 하면은 굉장히 거의 최대 할인폭에 가까운 가격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고 이 기회를 그냥 날리는 게 너무 아깝다 생각을 해서 그때 그 쿠폰 때문에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정말 뭐 H백도 그렇고 베오그레이스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괘씸하긴 한데 호기심이 이긴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사가지고 찍먹해보고 별로면 다시 팔아도 그 가격은 받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아마 그런 생각으로 많이 구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베오그레이스가 손 안에 들어와 있고요. 요거를 예약 구매를 그때 해서 지금 한 3주 정도, 한 달 조금 안 되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케이스 이렇게 생겼고 열어보면은 안에 유닛 들어있고 유닛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인상은 H백 때 디자인을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베오그레이스도 그냥 디자인 원툴인 제품이 아닐까. 물론 H백은 성능도 괜찮았습니다. 디자인에 반해서 구매를 했지만 성능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얘도 성능이야 제가 11을 앞에서 쓰고 있었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11보다 뭐 조금 좋고 디자인이 그냥 특별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예쁜 건 아니고 고급스럽지 않은 것도 아닌데 요건 취향 문제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유광보다는 살짝 사틴 컬러, 광택이 좀 덜한 거를 고급스럽다고 여기는데 얘는 완전히 유광이라서 그 부분에 1차로 조금 걸렸고, 그리고 특히 얘를 착용을 했을 때 어떤가요? 보이시나요? 착용을 하면은 옆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던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생각보다 지금 귀에서 많이 돌출이 돼 있고 유닛 본체가, 그리고 막대기로 길다 보니까 젓가락을 양쪽에, 짧은 젓가락을 양쪽에 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반짝거려서 눈에도 잘 보이는데 이게 젓가락처럼 길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 조금 그렇다, 이게 디자인이 조금 그렇다 해서 살짝 이렇게 옆에서만 봐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앞에서 누가 있으면 정면을 안 보고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려가지고 양쪽이 다 안 보이게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은 솔직히 H백 때는 어디든 들고 나가고 싶었는데 얘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이 디자인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카피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산 제품 중에 이것보다 훨씬 앞서서 나왔던 무선 이어폰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이게 카피 논란이 좀 있었고, 사실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충분히 비슷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그렇게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피드백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모로 H백을 처음 봤을 때 같은 강렬한 인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얘가 좀 더 얄쌍하고 슬림하고 더 예뻐 보였는데 실제로는 살짝 비율이 통통한 원톤 같은 그런 인상도 있고요. 아무튼 고급스럽긴 한데 이거는 조금 그렇다, H백 때만큼 디자인만 보고 살 제품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다시 팔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처음에 열었을 때는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고 패스를 하고 있는데, 케이스 이렇게 생겼고요. 고급스럽고 뒷면에 이런 러버 재질로 돼 있어서 무선 충전 가능한데 무선 충전은 가끔 오류가 나고요. 그리고 안에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 재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광의 사틴 느낌이 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재질인데 본체는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H백하고 좀 비슷한 걸 바랬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첫 번째 출시가 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나오지? 두 번째, 근데 또 H백이 지원 처리하면서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해주네. 디자인은 예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예쁘진 않았다가 지금까지 히스토리였고, 결론은 성능이죠. 그래서 성능이 어땠냐, 저의 이제 마지막 뒤통수를 여기서 맞게 되는데요. 솔직히 억지로 이건 별로 좋지 않을 거야, 11하고 스펙을 봐도 거의 차이가 안 나고 그냥 디자인이 기념비적인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일단 그리고 배터리 타임이 11보다 더 짧기도 하고, 코덱 뭐 LDAC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코덱 여전히 구리고요. 착용감은 11과 마찬가지로 잘 고정돼 있고 괜찮은데, 문제는 아까 보셨듯이 얘가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게 더 심해졌어요. 특히 요즘에 추워가지고 후드를 많이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럴 때도 귀에 계속 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제가 11 때 칭찬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컨트롤이 쉽다는 거였는데, 얘는 컨트롤 방식이 요 다리 부분을 양쪽으로 잡고 클릭을 하면은 인식을 하는 방식인데, 어디를 잡아야지 이게 정확히 인식이 되는지도 조금 애매하고 저는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거를
익숙해져야지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아무튼 저는 제품을 좀 잘못 설계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도 그렇게 간편하지 않았고 몇몇 부분에서 이전 작보다 더 퇴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 다 실망스러웠는데, 근데 첫인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일단 노캔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1에서 제가 자연스러운 노캔, 주변 소리가 좀 잘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는 처음에 딱 끼면은 적막감이 느껴져요. 굉장히 주변 소음을 잘 잡아주는 편이고, 제가 사실 에어팟은 아주 옛날에 써봐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앞서 리뷰했던 두 가지 제품보다도 얘가 노캔 성능은 확실히 더 좋다는 게 체감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어폰을 끼고 종종 운동을 하러 나가기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제일 거슬렸던 게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으면은 마이크를 타고 바람 소리가 들어와서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노이즈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얘는 끼고 나가서 바람이 들어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의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이크나 구조적인 설계를 잘 했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음질이겠죠.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게 뭐지?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간감이었습니다. 제품 홍보 자료 보면은 돌비 사운드에 대한 홍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돌비 사운드는 듣지도 않을 뿐더러 지원하는 기기도 없어서 크게 관심 없고 저런 걸 왜 강조를 하지 했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는진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공간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금속이잖아요. 앞에서 봤던 다른 제품하고는 다르게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다 금속입니다, 본체가. 그래서 이게 금속 때문에 이렇게 더 울리는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공간감이 잘 잡혀 있었고, 보통 그렇게 공간감만 좋아지면은 악기들이 멀어지거나 하기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해상력도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음역대들의 분리도도 다 굉장히 또렷해져서 모든 음역대가 공간감이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멀어지지 않고 또렷하게 잘 들리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스펙상으로는 11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들어봤을 때에는 해상력, 공간감, 분리력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소리의 성향은 11은 제가 타격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격감이 좋은 대신에 다른 영역을 좀 많이 포기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 장르에 굉장히 어울린다라고 표현을 했던 반면에, 얘는 11만큼의 인상적인 강력한 타격감을 보여주진 않아요. 왜냐면은 모든 게 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대신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재미있게 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곡을 들어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11을 쓰면서 제가 PI8을 썼던 이유도 11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웠기 때문이었는데, 그거를 얘 하나 가지고 다 커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이 공간감이 원곡을 해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데다가 업그레이드된 노캔 성능하고 합쳐지면서 정말 소리 한가운데 내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타격감도 앞서 11만큼의 인상적인 타격감을 들려주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저음도 훨씬 더 존재감 있고 깔끔한 저음이 나와주고, 특히 고음부도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이 되고 있어서 첼로부터 바이올린처럼 여러 대의 현악기가 연주를 하는 그런 곡에서는 표현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 넓은 공간감에서 저음역대, 고음역대까지 다 살아있고, 그게 또 아름답고 실키하게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곡에도 너무 표현이 좋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고요. 반대로 조용한 음악은 그렇게 조용한 대로 잘 표현을 해주지만, 신나는 음악도 신나는 대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H100 때 느꼈던 그런 올라운더 같은 성향을 이번에 베어 그레이스에서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대신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게 공간감도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예쁘고, 특히 뱅앤올uf슨 특유의 그 실키한 느낌이 이번 제품에 굉장히 잘 살아있거든요.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예쁘게 그 호불호가 갈리는 그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그 거친 소리가 잘 어울리는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곡들에 있어서는 얘가 살짝 아쉬울 수도 있다. 뭐 기타 사운드라든지 러프하게 그 미드레인지가 빡빡빡 나와줘야 되는 그런 곡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얘의 그 아름답게 좀 포장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와일드함을 죽이는 느낌이라서 재미가 덜 했다라는 게 단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에서 아쉬웠다고 했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거의 다 개선이 됐고, 그리고 PI8을 찾게 됐던 그런 하이파이적인 사운드도 어떻게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사용 빈도가 좀 낮았던 PI-8도 요즘엔 거의 안 듣게 되었고, 뭐 11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걔보다 얘가 확실히 더 상위 등급이니까. 대신에 소리 성향 자체는 여전히 좀 깔끔하고 청량한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B에 잘 어울린다고 했던 PA8하고는 좀 다르게 얘는 그 정도의 어떤 밀도감 있는 소리를 들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감이 워낙 좋다고 해서 영화도 봐봤는데 역시 표현이 정말로 좋고, 서라운드 음향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기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진 않기 때문에 저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아마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점 정리를 해보자면은 압도적인 음질 정말 좋아졌고, 해상도 좋아졌고, 특히 공간감, 진짜 오늘 몇 번을 칭찬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간감 정말 좋고, 역시 디자인은 제가 실망을 했다고는 했지만 정말로 잘 나왔고 깔끔하고, 지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냥 원통은 아니고 안에 굉장히 기계적인 이런 마이크 수음부라든지 밑에 충전 단자라든지 굉장히 가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역시나 뱅앤올ufsen 잘 한다라는 게 있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거의 뭐 동일한데 음악을 끌 때나 그럴 때에 페이드아웃 효과가 적용이 된다든지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별거 아닌 디테일들이 사실 제품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점은 명확한데 조작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배터리 타임 좀 아쉽다. 전체적으로 배터리 타임이 기존 제품보다 좀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좋으면서 저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건 빼놓을 수 없죠. 가격이 너무 미쳤습니다. 저는 물론 보상 혜택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지금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이 가격은 지금 좋다고 계속 칭찬을 하고 있지만 가격은 용납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추천을 하냐 안 하냐, 솔직히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래도 만족도가 높긴 한데, 이 정가를 주고 이걸 살 수 있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사고 나서, 이미 썼잖아요 돈은, 사고 나서 듣기 시작하면은 만족도가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 어쨌든 지나간 건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지나간 건 잘 까먹고 지금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듣는 동안은 굉장히 행복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뭐 소감이라면 소감이고요. 가격을 떠나서 그냥 사운드 성향만 놓고 추천을 하자고 하면은, 공간감 넓고 어떤 실키한 그런 소리를 좋아하면은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걸 들으면서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제나이저의 i 시리즈도 조금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 제품들도 굉장히 차갑고 공간감 넓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얘는 거기에서 그 실키한 느낌만 살짝 더한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그런 미드레인지가 좀 뒤로 빠져 있고 실키한 느낌이 싫다, 그런 게 인위적이다 라고 느끼신다면은 이거는 아무리 해상력이 좋고 해도 취향에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때문에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시면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계속 고민이 된다, 그래도 사지 마시고요. 근데도 고민이 안 끝난다 그러면은 사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이거는 당연히 가성비로 사용한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구매한 가격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전 1륜보다도 몇십만 원이 더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사기 전에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더라면은 정가라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느낌의 제품을 다른 데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구매를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샵에 가셔서 정말 궁금하시면 꼭 한번 청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음을 해보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파악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큰 돈을 쓰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들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청음이라도 꼭 해보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음장은 제가 기존의 다른 제품 사용할 때랑 마찬가지로 약한 V자 형태의 음장을 적용해서 사용을 했고, 그랬을 때의 11 같은 그런 타격감은 여전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라서 가끔 배터리가 방전돼서 다른 제품 쓸 때 말고는 거의 요즘엔 얘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은 지갑이 가벼워져야 그레이스해진다 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 H백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그 유선 이어폰 중에 A8이었나요? E8이었나요? 그 자막으로 달아둘게요. 그 제품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었죠. 귀에 거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오마주한 디자인이라서 그때의 추억으로 구매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뱅앤올uf슨 사운드가 깡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지 않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H100부터 뭐 11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뱅앤올uf슨이 어떤 기념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리뷰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충분히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